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종로 해커스 학원에서 오픽을 강의하는 임지혜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7월 오픽 기출형 특강 공부해 보실 텐데요. 공부하시기에 앞서서 위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최신 기출력 분석집 다운받아 주세요. 자, 여러분 에바가 나왔어요.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저를 만나실까요? 오늘 특강은 인물 소개 특강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 한번 풀어보시고요. 친구 소개 자주 나옵니다. 돌발 주제예요. 친구 소개 한번 풀어보시고 건강한 사람 소개, 네, 돌발 주제 건강에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오픽 문제는 총 2번 들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처음 듣고 5초 이내에 한 번 더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문제를 한 번 더 들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문제가 한 번 더 나올 때 문제를 듣고 있을 여유가 없어요. 문제를 2번 듣고 나면 바로 답변을 해야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듣고 5초 이내에 또 문제가 한 번 더, 5초 있다가 문제가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그때 나는 답변을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고 답변을 그냥 해보시거나 녹음해 보시면 참 좋아요. 녹음해 보시고 문제 풀어보시고 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Let's start the interview now. Please tell me a little bit about yourself. Let's start the interview now. Please tell me a little bit about yourself. Please describe one of your friends or family members. What is he or she like? Are there any special things about that person? How long have you been friends? Please describe that person in detail. Please describe one of your friends or family members. What is he or she like? Are there any special things about that person? How long have you been friends? Please describe that person in detail. Please describe a healthy person you know of. What does the person do for his or her health? Please tell me everything about the things that make the person stay fit. Please describe a healthy person you know of. What does the person do for his or her health? Please tell me everything about the things that make the person stay fit.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어려우셨나요? 저와 함께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오픽 문제 유형부터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제 특강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미 몇 번 보셨을 거예요. 오픽의 문제 유형은 4가지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치 감옥처럼 갇혀 있어요. 그래서 오픽의 문제 유형은 첫 번째 유형, 설명이나 묘사 유형. 그 다음 과거 시제 사용을 잘하는지 보겠다.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답변을 잘하면 IHAL을 주겠다. 과거 경험에 대한 문제 유형. 두세 문제, 맥시멈 3문제 정도 나와요. 보통 2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이 비교 유형, 그 다음에 1문제 정도 나오는 사회적 이슈 유형인데 요거는 제가 5-5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IM 목표를 하시는 분들은 설명, 묘사랑 경험만 열심히 하셔도 되는데 오픽이 조금 어려운 이유가 이렇게 콤보로 여러 가지 유형이 섞여서 나오는 게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특히 1번 유형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준비를 열심히 안 하시면. 자, 당신이 자주 가는 공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라고 설명을 열심히 했더니 그 다음 문제에 사람들은 공원에서 어떤 일을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다 말을 해버렸어요. 사람들이 공원에서 하는 일까지도.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실수는 1번에서 했던 설명을 복사 붙이기 하듯이 그대로 하는 게 가장 큰 실수가 될 수 있어요. 왜냐? 오픽은 암기한 답변에 감점을 크게 주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실 경우엔 암기한 답변처럼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문제도 암기하셨구만. 그래서 지금도 아까랑 똑같은 패턴을 쓰시는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IH 목표를 하시는 분들 잘 들어주세요. IM 포함입니다. IM에서 IH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설명 요령 잘했다. 두 번째 좀 한 2-3문장으로 간단히 대답했다. 왜? 아까 다 했거든. 그 다음에 경험 문제 잘했다. 이 정도 하면 IH 나옵니다. IM 당연히 나오죠. 요런 거에 약간 디테일을 신경 써줘야 되는 레벨은 AL 레벨이에요. 그래서 2-3문제 못 풀어도 IH 나오기도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비슷한 유형이 겹쳐 나왔을 때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이건 간단히 해야겠다 이런 마인드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픽 시험에는요. 그죠? 그 다음에 요즘 당신네 나라 은행은 어떻게 생겼나요? 사람들은 은행에서 무엇을 하나요? 설명이나 묘사 유형. 은행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세요. 자, IM에서 IH 레벨은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크지 않습니다. IM은 난이도 4-4를 설정할 경우에 이런 문제가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 IH 레벨 분들은 한 3-4문장 정도 간단하게 답변만 세련되게 해주셔도 점수가 충분히 잘 나옵니다. 여기에 부담감을 느껴야 되는 레벨은 역시 AL 레벨이 되겠죠. 그 다음 은행에서 겪었던 불편사항이나 은행 서비스 관련 조금 어려웠던 불편했던 사항이 있다면 그런 경험이 있다면 말해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경험이 겹쳐 나오는 콤보가 있는데 이래서 선생님들이 어쩔 수 없이 만능 템플릿 같은 거 짜드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당신이 좋아하는 해변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최근 해변 여행은 어디로 갔었습니까? 그 다음 가장 기억에 남는 해변 여행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서 뭔가 외운 덩어리를 탁 뱉어내지 않는다면 요 문제와 요 문제를 차별화 있게 답변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경험 문제를 답변하실 땐 과거 시제를 잘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난이도 5-5를 설정하면 14번에 재활용 관련 과거와 현재 사람들이 재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 다음 문제는 재활용 관련 사회적 이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이 설명 유형 중에 하나인 인물 묘사를 오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소개예요. Let's start the interview now. Please tell me a little bit about yourself. 선생님, 그런데요. 자기소개 채점하지 않는다고 선생님도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오픽 1번 문제는 자기소개입니다. 오픽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1번 문제가 자기소개인 건 다 알고 있죠. 오픽은 암기한 답변을 싫어합니다. 따라서 자기소개는 원래 오픽 문제 만들 때 웜업 단계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럼 선생님, 자기소개는 왜 강의하십니까? 이 말씀 드리려고요. 자기소개 꼭 준비해 가세요. 자기소개 꼭 하셔야 됩니다. 짧고 자신감 있게. 왜? 시험장 가서 봐보면 드러나요. 자기소개부터 이렇게 엉키기 시작하면 2번, 3번 문제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소개는 채점은 안 당하지만 채점은 하지 않지만 꼭 외워간다. 그래서 오픽 관련 가장 저를 웃게 해줬던 루머가 뭐다? 선생님 자기소개에 점수 잘 달라고 얘기하면 점수 잘 준다는 인터넷에 글을 봤어요. 아니 채점 기준 자체가 여기에 없는데
잘 달라고 얘기해서 점수를 잘 주는 게 말이 되질 않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시험 수험비가 8만 원 가까이 되고 나름 신뢰도가 있는 시험입니다. 시험이에요. 근데 누가 와서 저 자기소개할게요. 근데 저 취업하려면 이 시험 성적 꼭 필요해요. 저 점수 잘 주세요라고 점수를 잘 준다면 이 시험은 의미가 없는 시험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오픽은 상당히 매력적인 시험이고요. 생활회화를 평가하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시험 굉장히 체계적인 시험입니다. 따라서 채점관이 답변을 듣고 좀 하네. 이 사람 목소리 예쁘다. 기분 좋다. 이래서 고득점을 주는 시험이 아니라 채점 기준이 상당히 명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는 채점에 들어가지 않지만 나의 자신감을 위해서 한다. 그리고 오늘 강의의 자기소개를 통해서 어떻게 말을 하면 AL로 IH로 갈 수 있는지 임지혜 선생님한테 배워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자기소개할 때 대부분 어디 살아요, 뭐 고향이 어디예요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우리 학생분들이 서울 사는 거의 의미는 이 원어민 채점가는 못 느껴요. 근데 서울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busy city, 바쁜 도시고 hectic place, 정신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어요.는 별 의미 없어요. 원어민 채점관에게 저는 A에서 태어났습니다랑 똑같이 들리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형용사를 써주면 점수가 쭉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beautiful coastal city에서 태어났다라든가 어린 시절에 그래서 맨날 친구들이랑 해변 가서 논다거나 힘들 때면 바닷가 가서 좀 쉰다거나 이러면서 보냈다. 이런 스토리텔링이 들어가면서 오픽에서 가장 좋다고 여기는 어휘, 형용사, 품사, 형용사를 써주면 점수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 살아요, 부산 살아요 이런 걸 얘기했을 때 서울과 부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게 IHAL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기계공학을 공부 중인데요. 제 전공은 참 어렵지만 흥미로워요. 뭐 이런 거를 difficult but really interesting 이런 걸 넣어주면 AL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 취미는 땡땡땡입니다에 my hobby is playing games 같은 것만 안 하시면 IHAL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왜냐? 보통 IM1, 2 받는 분들이 원어민들이 실제로 쓰는 영어보다 영어를 배워서 딱딱하게 쓰는 사람들이 쓰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법적으로 틀린 건 하나도 없지만 너무 유창해 보이지 않는다. My hobby is playing games.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격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형용사를 막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Hi Eva, 뭐 이런 거 Hello Eva, Good afternoon Eva. 에바를 한번 부르고 시작해도 되고요. 우리 같이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I'm 여러분 이름, I was born and raised in Busan, which is a really beautiful coastal city in Korea. 자, 여러분의 나라는 코리아, 그죠? 강세는 in Korea 이렇게 들어가요. 점수는 어디서 터진다? Really beautiful coastal city, 그죠? very만 쓰는 사람도 딱 IM 스타일이더라고요. very, 그러니까 really beautiful, so beautiful, quite beautiful, pretty beautiful. 부사도 다양하게. 그리고 여러분 So, really, quite pretty는 절대 여러분 자소서나 글에 쓰지 않습니다. 이런 건 말할 때만 쓰는 거죠. 자, AL 따러 가볼까요? So,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라떼는 제가 어렸을 때는 이걸 대부분 IM 레벨에선 When I was a child 이렇게 얘기하겠죠. 제가 어렸을 때는 많은 시간에 막 수영도 하고 막 서핑도 하고 그러면서 참 재밌게 놀았어요. 이게 AL의 말투예요. 특히 얘가 가장 AL스럽죠. So,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So, back in the days when I was a teenager, I spent a lot of time swimming and surfing. 그리고 저는 현재 엔지니어링 공부하는 대학생인데요. 이 곧 졸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AL 따볼까요? I am looking for a job을 I've been 이라고 현재 완료를 쓰면 계속 요즘 취업 준비 중이랍니다. 시제를 다양하게 쓰는 사람이 AL인 거죠. 사실 오픽이 당신에게 바라는 건 한 가지예요. AL을 원하면 과거 시제 잘 쓰고 현재 시제는 당연하고 현재 완료라든가 조금 더 다양한 시제를 써주길 이걸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You know, I'm currently studying engineering in college and I'm going to graduate this year. So I've been looking for a job. 제 취미를 한번 말해주자면 My hobby is가 아니라 제가 남는 시간에 저는 음악 듣는 거, 그리고 게임하는 거, 그리고 요거 운동하는 거 좋아합니다. exercising만 쓰는 사람 I am working out 하는 거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AL스럽죠. You know, well, 같이 할까요? 시작. Well, in my free time, I like listening to music.
playing games and working out. 자, 여러분 생각보다 혹시 지난번 오픽 점수가 잘 안 나왔나요? 혹시 이런 스타일로 말하지 않는지 한번 점검할게요. Well, in my free time, I like listening to music, playing games, and working out.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봐도 유창하지 않고 1. 더 심각한 건 누가 봐도 미리 준비한 것 같고 암기한 것 같아요. 오픽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어쩌면 저일 수도 있어요. 시험을 미리 준비하지 말라. spontaneous, 약간 임기응변적으로 하는 답변 한번 들어보자. 그래야 당신의 진짜 영어를 진단할 수 있다라는 시험인데 외워온 톤으로 말하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학생분들 그래머 제일 많이 틀리는데 in my free time, I like listening to music, playing games, and work out. 병렬 구조 틀릴 때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천천히 말하시면서 In my free time, you know, I like listening to music, playing games, and working out. 오히려 쭉쭉쭉 같은 속도로 말하면 암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이거 되게 많이 쓰죠. 예, like만 I'm a huge fan of baseball. 좋아한다만 I love baseball, I like baseball, I'm a huge fan of baseball, I'm really into baseball. 이런 거만 바꿔줘도 점수는 달라져요. 답변하실 때 like랑 love만 쓰시나요? 바꾸세요. 그죠? 읽어볼까요? 여기까지 시작. Also, I'm a huge fan of baseball, so I sometimes invite my friends, you know, to watch a baseball game together. 이게 왜 AL 포인트냐? 여기 AL 포인트예요. 왜? 결속력을 가진 문장들이 모여서 문단을 구성하면 난 당신에게 AL이나 IH를 주겠다. 문단 구성에 실패하면 IH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절대라고 말하나요, 쌤? 문단이 구성돼야 돼요. 무슨 말? 제가 야구를 정말 좋아해요. 끝이 아니라 야구를 정말 좋아해서 so 그래서 저는 가끔 친구들 초대해갖고 야구 보려고요. 같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so도 자주 써주시는 거 좋아요. 그래서 뭐뭐 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여기 왕별표 들어가겠죠? 성격에 대해 말해보자면 여기에 about을 쓰시면 그렇게 아예 먼 같거든요. 문장 시작을 about으로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제 성격에 대해 personality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아무래도 저는 좀 활발한 성격인 것 같아요. 자, 형용사 나옵니다. 점수는 올라가죠. 그런데 outgoing 익숙하시죠? 누구나 다 아는 형용사로 점수 받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성격을 뭐 약간 사교적이라 소셜하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약간 저렇게 outdoorsy 이거는 지형 같은 데서도 써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어떤 스포츠를 즐깁니까? 일단 해봐. I think Koreans are really outdoorsy. 한국 사람들이 야외 활동 되게 좋아해요. 제가 강의할 때 많이 얘기했는데 Y로 끝나는 형용사만 잘 쓰셔도 점수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되게 outdoors예요. 이럴 때도 써보시고 제가 되게 활달하고요. 막 자전거 타고 하이킹하고 막 축구하고 막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야외 활동하는 게 저한테는 대단히 스트레스 해소제나거나 할까요? 여러분 오픽에서 뭔가를 내가 열심히 외운다. 어떤 걸 외운다? 이걸 하나를 외우면 집에서도 쓸 수 있어. 선택 주제 집. 지형에서도 쓸 수 있어. 음악에서도 쓸 수 있어. 음식에서도 쓸 수 있어. 산업에서도 쓸 수 있어. 당신네 나라 유망산업과 젊은이들이 원하고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 우리 그런 거 옛날에 했었죠. 재활용에도 쓸 수 있어. 이거죠. 뭐뭐에 대해 말해보자면 As for the recycling system in my country.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Listening to music is a great stress reliever. 그죠? Enjoying a delicious meal is a great stress reliever to me. 그죠? 그래서 이거는 외워주세요. 그죠? 읽어볼까요? 시작! As for my personality, I think I'm outgoing and outdoorsy. So enjoying outdoor activities is a great stress reliever to me. 그죠? 그리고 두 번째, I think 많이 쓰자. I think을 섞으면 어떻게 된다? 주어는 동사다를 주어는 동사인 듯 해요 라고 말하는 투로 많이 바꿔줘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제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는 전부 같고 인터뷰 동안에 좀 더 말을 해드릴게요. 자, I can't tell you. Nope. I can tell you. 긍정문 can은 강세를 빼주는 게 전달력에 좋습니다. I think I can tell you more about myself during the interview, Eva. 이런 식으로 끝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친구 소개를 들어가기 전에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돌발 주제에 가족, 친구라는 돌발 주제가 있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시험을 보는데 어쩜 제 시험에는 요 3개 세트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요렇게가 비슷하게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14번이 가족 친구를 물어본다. 그럼 15번도 가족 친구가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가족이랑 친구를 2명 비교해봐라가 우리 학생분들 시험 14번에 나온다. 그러면 15번 문제 틀기 전에 뭐 예상한다? 가족과 친구와 이야기 나누는 뭐 이슈인가? 우리 가족 아니면 패밀리 관련 사회적 이슈가 나오려나? 이런 걸 예상해야 되는 거예요. 왜? 14번이 비교면 15번은 같은 주제의 이슈, 문제거리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죠? 가족이나 친구 설명해보기, 설명 묘사 유형. 가족과 친구와 하는 일은 뭐가 있는지 설명 묘사 유형. 그 다음 가족과 함께 했던 기억에 남는 일 경험. 또 가족이랑 친구 집에 방문한 경험.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 게 돌발 주제 가족 친구입니다. Please describe one of your friends or family members. What is he or she like? Are there any special things about the person? How long have you been friends? Please describe the person in detail. 그죠? 여러분, AL이 욕심이 나시면 현재 완료는 무조건 여러분 거 만들고 가셔야 되는데 친구 소개하면서 툭 그럼 제 친구 지혜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되게 좋은 친구예요. 친구 된 지 벌써 한 20년 됐죠. AL 나옵니다. 답변이 짧아도. 자, 영어로 해보세요. 우리가 친구가 된 지 10년 됐어요. 시작! 예. It's been 10 years since we became friends. 그죠? It is가 입니다면 it was는 이었다고 it's been이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렇다요. 이거 비동사입니다. 예, 토익 할 때도 중요하죠. 이거 비동사예요. It's been 10 years like since we became friends, you know?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시작! We've been friends for 10 years. 그죠? 여러분 필수사항 선택 아닌 필수. We have been friends. Nope. We've been friends. 그죠? have의 뜻이 없으니까 반드시 줄여주셔야 됩니다. 글 쓸 때는 풀어서 쓰고 말할 땐 줄여서 써야 원어민 기에 we have 우리는 가진다. been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we have been friends가 아니라 뭐다? We've been friends. 네, 가족이랑 친구 소개 결국 자기소개랑 비슷하겠죠? 그죠? 자, 있잖아요. 제가 제 제일 친한 친구 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듯 합니다. should는 must랑 완전 달라요. should는 it's a good thing to do, right thing to do. 그렇게 말하는 게 옳고 좋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만나서 친구 된 지 10년 됐어요. 자, 여러분 이것도 바꿔보시고 같이 해볼까요? I think I should tell you about my best friend Kim. You know, we met in high school. So, it's been like 10 years since, you know, we became friends. 이런 필러가 없다면 암기한 것 같겠죠. 10년 되었습니다. 이런 말투로 So it's been like, you know, like 10 years or something since we became friends. 이렇게 되면 좀 더 AL스럽겠죠. 필러를 잘 활용하세요. 그냥 약간 별로 맛없는 요리에 라면 스프 넣으면 맛이 좀 올라가듯이 IH 수준의 답변에 필러를 섞으면 유창성은 좀 올라가거든요. 20대 중반 정도 된 내 친구는 저처럼 엔지니어링을 컬리지에서 공부하고요. 졸업학년이라 곧 졸업하죠. 그래서 그동안 참 바빴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she has been 하지 말고 줄여서 뭐라고 한다? She's been, 그죠? 바빴어요. 해볼까요? 시작! She's in her mid-20s and she's studying engineering in college. You know, this is her last year in college, so, you know, she's been really busy looking for a job. 그죠? AL has been, 그죠? 하비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AL 말해보자면, 정말 영화를 좋아해요. 아까 배운 거 그대로 쓰는 거죠.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뭐랄까, 이런 모먼트가 없으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암기했다고 느껴지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말하는 거에 강박을 가지시면 오히려 점수에 안 좋습니다. 취미는 그래요. 읽어볼게요. 시작. As for her hobbies, you know, she's a big fan of movies. She also loves listening to music and, you know, playing games in her free time. 야, 별표, 그죠? 걔 퍼스널리티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걔 진짜 애가 활달하고요. 그리고 약간 좀 천하태평해요.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얘가 제가 옛날에 특강 때도 한번 알려드렸는데 이지고잉이란 말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지고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래도 오케이, 저래도 오케이, 모난 구석 없이 약간 그냥 뭐 아유 몰라 좋은 게 좋은 거지. 약간 이런 성격을 이지고잉이라고 하고 레이백은 태평한 거예요. 느슨한 거예요. 약간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뭐 그닥 뭐 잘할 수 있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laid back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AL을 만들어주겠죠, 여러분? 해볼까요? 시작. You know, when it comes to her personality,
she's really outgoing and I'm a little bit laid back. It seems like she doesn't have worries. 그죠? 오케이. 자, 여러분 근데 넘어가기 전에 제가 사실 강의할 때마다 이렇게 필러를 알려드리잖아요. 왜냐면 필러가 없으면 암기한 것 같으니까. 근데 사실 이것도 되게 적게 쓰는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쓰실 수 있어요. 필러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한번 여기다 필러를 제 마음대로 막 넣어볼게요. 보세요. Well, as for hobbies, she's a big fan of like movies. She also loves like listening to music and, like playing games in her free time. When it comes to her personality, she's really outgoing and like a little bit laid back, So like, it seems like she doesn't have like worries, 이렇게도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So filler 쓰실 때, 이렇게 쓰시면 점수 안 나옵니다. Like, well, 자. 점수 잡는 hackers.